예, 헨리 조지 진보와 빈곤 1권, 2권 발제 시작하겠습니다. 1권은 임금과 자본의 관계. 그다음에 2권은 인구와 생존 물자의 관계. 근데 꼼꼼히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임금 기금서를 논박하는 게 1권이고요. 2권은 되게 유명하죠. 멜서스 인구론을 논박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권과 2권이 구체적인 그런 목적을 가지고 쓰여졌는데 그 사이사이마다 기존 이론이 왜 이런 오류를 범했는지 나는 토지의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자본의 정의를 이렇게 하고 노동의 정의를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제 유명한 그 당대 정치 경제학자들이 범한 오류를 피해 가겠다. 그래서 되게 정의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 개념의 정의. 네, 맨 앞에 이제 유명한 철학자들 문구를 이렇게 헨리 조지가 써놓는데 가만히 보시면 다 의도가 있어요. 처음에 써놓은 게 프톨레마이오스의 철학을 추구하는 자는 마음이 자유로워야 한다. 그러니까 어떤 편견도 없이 귀납적으로 논리적으로 검증하고 역사적 사례로 검증하고 상식적인 통념으로 검증하고 정의의 개념을 명확히 해서 그걸로 검증해서 어떠한 논점도 피해가지 말고 어떠한 결론이 나더라도 위축되지 말고 정말 진실만을 추구하기로 하자. 어떤 편견도 없이. 우리는 진정한 법칙을 찾아야 할 책임이 있다. 오늘날 우리 문명의 한가운데서 여인들은 생기를 잃고 어린이들은 신음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법칙이 어떤 내용으로 나타날 것인가는 우리가 상관할 바가 못 된다. 우리가 도달하는 결론이 우리의 편견과 충돌하더라도 움츠리지 말자. 그 결론이 오랫동안 현명하고 자연스럽다고 받아들여온 제도를 부정하더라도 되돌아서지 말자. 헨리 조지는 철저하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 땅에 고통받는 여인들, 어린이들, 가난한 이들의 신음 앞에서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를 찾아내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편견도 어떤 어, 거짓도 용납하지 않고 정직하게 우리가 가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고요. 잘 아시다시피 헨리 조지의 핵심 문제의식입니다. 당시는 엄청난 산업혁명, 미국의 산업혁명, 대륙간 철도가 낮이고 산업화가 가장 발달된 나라로 미국이 부강하고 있는 시기였죠. 이렇게 엄청나게 부의 증가, 생산의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임금은 생존을 겨우 유지할 수 있는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가장 발달되고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뉴욕 한복판에 아주 극도의 빈곤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가? 도대체 왜 이렇게 부가 제대로 모든 이들의 삶을 개선시키지 못하는가? 이런 문제의식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진보하는 것은 뭐냐면 보수, 진보 이럴 때 진보가 아니라 생산력이 극대로 증가하는 이 진보에 불구하고 왜 빈곤이 발생하는 것이죠.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헨리 조지는 토지, 노동, 자본, 생산의 3요소, 과연 요소별로 어떤 정의로 생산에 기여하는지, 그리고 그 생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용어의 혼동 없이 자기가 논리를 전개하겠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 나온 글귀가 다 헨리 조지 진보와 빈곤 1권에서 제가 발췌한 문구들입니다. 탐구를 더 진행시키기에 앞서 이 책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를 확실하게 해두자. 용어를 확실하게 해두지 않으면 논리 전개에서 모호성과 불명확성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금기금설 특히 왜 그런 오류를 범했냐? 왜 주어진 자본에서 나눠주는 게 임금이다? 그래서 노동자 수가 많아지면 최저임금의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전제가 왜 잘못됐고 왜 그런 오류를 범했냐? 헨리 조지가 봤을 때는 용어를 불명확하게 썼기 때문에 혼선이 빚어진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당연히 헨리 조지는 반대로 자기는 용어를 끝까지 이 정의로 쭉 나가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럼 토지는 뭐냐? 토지는 뭐 그냥 상식적으로 통념적으로 땅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치 경제학적 용어로는 생산에서의 자연적이고 수동적 요소, 인간이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외부 세계. 이 토지는 사실은 지구 자체, 우주 자체, 인간이 접근하기 전 단계인 이 자연, 이 모든 것을 토지라고 볼 수 있고요. 노동은 부를 생산할 때 사람이 하는 모든 형태의 노력, 인위적인 모든 노력, 그게 정신적이든 물질적이든 어떤 형태로든지 사람이 하는 모든 가치 활동, 노동입니다. 자본은 부 중에서 더 많은 부를 얻기 위해서, 더 많은 부를 생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헨리 조지는 요 토대 위에서 자신의 정치 경제학을 쭉 밀고 나갑니다. 이게 헨리 조지의 아주 큰 특징이죠. 자, 부하고 자본을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데, 헨리 조지가 구분을 이렇게 합니다. 부는 뭐냐면, 인간이, 어, 더 큰 효용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이 부입니다. 생산된. 그런데 그 중에서, 그 부 중에서, 생산된 부 중에서 더 많은 부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자본입니다. 자, 그래서 그럼 자본이 아닌 부는 뭐냐? 그거는 효용을 위해서 소비되는 부.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자본은 그 더 많은 부를 위해서 사용되는 부가 자본입니다.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가면서 더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자, 지대는 뭔가요? 생산의 요소 가운데 토지가 기여한 대가가 지대죠. 그 다음에 아까 생산의 3요소 가운데 더 많은 부를 얻게 한 부, 자본에 기여한 대가가 이자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인위적인 모든 요소, 노동의 대가가 임금이죠. 근데 헨리 조지는 앞으로 어떻게 논리를 전개하냐? 생산을 제약하는 주요 요인이 토지 가치의 증대, 토지 가치의 증대, 토지 가치 지대를 일부 계층이 독점함으로 인해서 자본의 대가와 노동의 대가, 특별히 노동의 대가가 제약된다는 것이 산업 불안과 이제 빈곤 문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본 것이죠. 자, 여기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사실 헨리 조지가 1권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모든 생산의 원초적 단계는 노동이라는 거예요. 자, 자본이 정해져 있어서 그 자본을 나눠서 노동자들한테 준다고 생각하면 근데 이제 얼핏 통념적으로 우리가 자본이 있어야지 임금을 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통념이 왜 잘못된지를 설명하는데 그런 임금 기근설이 그 전제에 의해서 나오는 건데 뭐냐면 자본의 양은 정해져 있으니까 노동자들한테 줄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럼 노동자 수가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나눠줄 수 있는 게 적어지지 않습니까? n분의 1이. 그러니까 빈곤이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임금기금설이. 그런데 헬리주의는 반대로 생각하죠. 노동자가 노동을 해서 부가 커지는 거다. 노동이 뭐 원초적인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자본은 뭐예요? 응축된 노동이라는 거예요. 자본 역시도 사실은 원초적으로 노동이 더 많은 부를 얻기 위해서 자본을 만든 거죠. 출발은 토지에 노동이 가해져서 부가 생산된다. 그럼 출발이 뭐예요? 출발은 땀 흘린 노동자들의 노동이 출발이라는 거. 이것이 이제 일권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헨리 조지 정치경제학 책에서 아주 쉽게 설명한 게 있어요. 제가 그 예를 간단히만, 지금 길어지면 안 되니까 간단히만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게 빨라요. 어떤 거냐면, 자, 여러분이 바다에 이제 고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의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손이 있죠. 눈이 있죠. 이제 예를 들어서 북극곰, 불곰처럼 연어를 잡는다고 생각합니다. 북극곰과 불곰이 자신의 노동만으로 연어를 잡아서 먹죠. 자, 우리가 사람이 연어를 손으로 잡으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잡았어요.
노동만으로 아주 원초적인 부를 얻었죠. 연어를 먹습니다. 자, 그런데 좀 더 많이 얻고 싶어요, 연어를. 어떻게 합니까? 그물을 만듭니다. 노동을 가지고 그물을 만듭니다. 근데 그 그물은 뭔가요? 더 많은 연어를 잡기 위한 자본인 것이죠. 그물이. 자, 낚싯대, 더 많은 그 물고기를 잡기 위한, 근데 낚싯대를 뭘로 만듭니까? 사람이 나무를 깎아가지고 자기가 만들잖아요. 그 자본은 노동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응축된 노동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자본을 통해서, 낚싯대와 그물을 통해서 더 많은 부를 얻는 거죠. 더 많은 물고기를 잡죠. 그것은 낚싯대와 그물은 자본인 겁니다. 헨리 존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핵심은 빈곤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빈곤은 자연의 섭리이다. 이것이 임금기금설과 인구론의 전제입니다. 이거를 도저히 헨리준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노동자 1인당의 임금은 자본의 정해진 양에서 나누기 때문에 임금은 자본에서 나오기 때문에 임금 기금이 임금이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에 머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임금 기금설은. 자, 그런데 헨리 조지는 그렇지 않고요. 노동자가 노동을 해서 이제 자본과 부가 나온다는 거예요. 노동이 먼저라는 거죠. 인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는 기하급수로 증가하는데 생존물자는 산술급수로. 인구는 너무 많이 증가하는데 먹을 거는 적다는 거예요. 1인당 생존물자가 계속 적어진다. 그러면 임금 기근설과 인구론은 다 뭐냐면 빈곤은 피할 수 없어. 빈곤은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 헨리 조지는 빈곤은 우리의 탐욕과 그 탐욕을 조정하는 제도, 부정의, 불의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데 그 책임을 회피하는 논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기금설을 아주 논리적으로 반박을 합니다. 자, 핵심은 임금은 자본이 아니라 아까도 말했지만 노동의 생산물, 원초적인 노동의 생산물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그 상식적으로 노동자 아까 말했죠. 그 사람이 물고기를 잡을 때 그 여기에서 이제 딸기를 채취해요. 자연이죠, 자연. 자연에서 불을 채취합니다. 거기에 자본은 아직 없습니다. 사람의 노동만 있죠. 이때는 사실적으로 사람들이 이게 자본에서 임금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자신의 노동을 통해서 부를 이제 얻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라반. 이 성경을 많이 봐서 그런가요? 라반 예를 들어요. 야곱이 라반 삼촌 밑에서 14년간 열심히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임금으로 라반이 이제 양을 주죠.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그거 역시도 자기가 일해서 이게 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 보통의 이제 고용노동, 임금 지불 방식, 이런 거. 근데 사람들 헷갈려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아니, 배를 만들어. 배를 만드는데, 배는 조선 노동자들이 열심히 노동을 하는데, 배는 한참 후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매월, 매주 월급 주는 거, 그거는 쌓아둔 자본이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치 창조라는 것은 생산 과정 모든 단계에서 노동 투입의 직접 결과로 발생한다. 그러니까 용접공이든 조선소의 모든 노동자들이 배를 만드는 것을 미분해서 계속해서 가치를 창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출발은 뭐예요? 노동인 거예요. 노동에서 자본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출발은 그래서 다 노동이라는 것이죠. 임금기에서 너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구론 반박하는데 인구론도 인구가 기하급수로 증가하고 정말 어, 식량은 뭐 산술적으로 증가하고 이런 역사적 사례가 뭐가 있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엄청난 막 기아 상태에 이른 얘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멜서스의 인구론에서는 한 섬이나 이거 동물들 개체수가 급격하게 증가했을 때 이제 그 어려워지는 예를 드는데 인간과 동물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인구론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게 뭡니까? 진화론입니다. 다윈이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는 학자가 멜서스입니다. 이 멜서스의 이런 걸로 인해서 진화의 중요한 적자 생존의 단계를 설명을 해냅니다. 근데 동물에서는 좀 설명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인간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개체수가 많아지면 이 식량을 축내는 입만 늘어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노동을 하잖아요. 가치를 창조해내잖아요.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그 사람들이 분업을 하죠.
협동을 하죠. 더 많은 부를 창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인구가 조밀한 지역, 수도권에서 엄청난 부가 창출되는 거죠. 역사적으로. 그런데 여기에서 그 부가 창출돼도 극도의 빈곤 계층이 생기는 건 뭐예요? 그 사람들한테 적절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정이 때문이지 이게 인구가 커진다고 무조건 생존 물자가 적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1권과 2권을 간단하게 제가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물론 헬리주는 이 논리 전개를 아주 촘촘하게 하기 때문에 책을 처음 읽으시는 분들은 정치경제학적 용어도 익숙하지 않으시고 이 개념 정의도 익숙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이것이 140년 전 글이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다. 140년 전 노동자들도 쉽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좀 전반적으로 1권부터 읽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고래연 선생님께서 지난번에 이재율 교수님의 이게 진보와 빈곤이 성경적인가 이런 또 논문을 또 주셨는데 생각보다 헨리 조지가 성경적이다. 비성경적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과연 성경적인 것을 우리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런 것도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예, 이거에 대해서 저의 생각도 있는데 제가 자유롭게 좀 토론을 했으면 좋겠고 당대의 빈곤을 빈곤의 책임을 회피하게 만드는 이론을 임금기근설과 멜서스의 인군으로 봤는데 오늘날 빈곤의 책임을 탐욕의 문제를 회피하게 만드는 오늘날의 모순된 이론은 뭐가 있을까? 오늘날에 우리가 무너뜨려야 될 거짓된 이론은 무엇일까? 이걸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140년 전 헨리 조지의 정치경제학은 사실 기후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오늘날하고는 또 당대 배경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이 정치 경제학이 오늘날에도 유효한가? 우리가 너무 옛날 책을 보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얘기가 사실 첫 번째 질문하고도 이어지는데요. 도덕 법칙과 경제 법칙이 하나라고 일갈한 헨리 조지와 예언자의 정력, 성서의 어떤 핵심 사상하고의 차이성과 유사성은 무엇일까? 이것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이니까, 물론 지난번에 10권은 했지만, 헨리 조지가 논리를 전개하는 첫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부와 특권이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발생하는 죄악과 비참을 보면서 더 나은 사회를 이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고, 이를 위해 노력하려는 독자에게 이 책을 바친다. 이렇게 자신의 열정과 비전을 말했습니다. 발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제가 조금 준비된 시간보다 오버했네요. 죄송합니다. 오늘 이제 1권, 2권을 나눴고, 그 다음에 도둑질 하지 말라, 헬리주의 연설문, 그것도 읽어오셨을 텐데, 포함해서 같이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